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 새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4억짜리가 현재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의 1 토막보다 더 싼 가격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집이 괜찮아 보여요. 지어놓고선 아무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새 집이고요. 심지어 집주인도 집을 지어놓고 집에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새 집 다 좋아하죠. 저도 새 집 좋습니다. 자, 이 집이 어떤 느낌인지 현장을 잘 살펴보고 지금 4억에서 9천만 원까지 가격이 엄청 떨어졌으니까 어떤 위험한 점이 있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진성 아저씨가 좋아하는 안동입니다. 저는 안동에는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이 현장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딱 뒤돌아보면은 저 멀리 아파트가 보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새로 생기는 전원주택 단지인 것 같아요. 이 안쪽에 보면은 전원주택 단지 토목공사를 무지막지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벙커 주차장도 있고 전원주택 지어서 멋지게 살아보라고 택지를 분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등기를 좀 살펴보니까 이 전원주택 단지의 이 토지들은 웬만히 분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집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요 세 개의 전원주택지 모두 한 사람이 분양을 받았고 한 사람이 요 세 개의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이렇게 세 개나 지었으니까 살라고 지은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한 명이 세 집에 다 들어가 살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집을 지어서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짓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 집 세 개가 모두 경매에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서 이 두 집은 거의 쌍둥이 집이에요. 토지 면적도 대략 160평 정도로 동일하고 건물 면적도 약 44평으로 요 두 개는 거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이 앞부분 외장재 색깔이 다르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요 집은 석재 데크가 있고 이 집은 데크가 없네요. 이 집이 제일 낫네요. 그럼.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집은 땅도 140평 정도로 제일 작고 집도 여기는 44평인데 여기는 43평이에요. 한 평 작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집 중에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집이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 집은 이 집의 토지 모서리 딱 끝에 전봇대가 딱 박혀 있는 게 조금 답답해 보여요.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마당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전봇대가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매물건 앞쪽으로도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자, 이 땅이 제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거래가 1억 3천만 원. 땅 가격만요. 이게 땅이 150평 정도 되거든요. 150평이 1억 3천이니까 평당 가격이 84만 원 정도 합니다. 경북 안동시 땅값 엄청 비싸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안동 시민들께서는 야, 시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우리 안동 땅값 그 정도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 동네 전원주택 단지의 토지 실거래가를 보면은 실제로 평당 84만 원, 85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29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29만 원에 거래된 거는 2021년도고 80만 원대 거래된 거는 2023년도입니다. 와, 가격이 거의 뭐 3배가 뛰었네요. 2년 만에. 이 사람이 잘 샀네요. 지도를 슬쩍 보면은 여기 안동 시내 있고요. 경매 물건이 있는 전원주택 단지는 요 안동의 약간 북부, 뭐 시내 아주 가깝습니다. 시내 접근성 굉장히 좋은 곳에 요 산을 깎아가지고 전원주택 택지를 만든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인데 저는 이 안동 지도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옛날 서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한강이라고 치면은 여기 강북, 요거 왠지 여의도 같지 않나요? 그다음에 요 강남은 아직 개발이 덜 됐다. 옛날 서울 같네요. 그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요 집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의 전원주택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집들은 하나같이 다 서양입니다.
동쪽에 산이 있고 서쪽을 바라보는 집들이죠. 저는 사실 이 동네를 딱 보는 순간 이 집들이 훨씬 낫다. 이 집들은 다 남향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기에도 이 집보다는, 이 집이 사실 요 셋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았는데 이 집보다는 여기 남향집이 훨씬 더 나아 보이죠. 전망도 더 나아요. 지금 서쪽 전망은 이렇고 남쪽 전망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향집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토목 공사된 모양이 좀 저는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땅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기도 하고 뒷땅이 높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쪽 서양집들은 바로 뒤에 산이 있는데 이 석축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건물의 높이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 있어요. 그 뒤에 산도 번면도 좀 있고요. 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좀 무서워요. 가끔 이런 축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찔하죠. 경매물건 건물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떤 구조의 집인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나서 이게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집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난 집일까요? 감정평가서에는 마감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의 내부 완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 서양 괜찮어, 나 뒤에 석축 높은 거 괜찮어, 싸잖아, 그런 분들은 현장에 가서 내부 공사의 완성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아마도 내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의 감정가를 제곱미터당 171만 원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평당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평당 564만 3천 원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이런 감정가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내부에 들어가 보지 않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 내부 공사도 거의 마감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집이 각각 감정가가 대략 4억 원 정도 되는데 요 맨 위에 있는 집은 현재 최저가가 1억 3천, 가운데 있는 집은 대략 9천만 원, 요 끝에 있는 집은 조금 작아서 약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이 끝에 집만 비싸냐면은 이 집은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매각 결정 기일날 불허가가 나는 바람에 한번 들떨어져가지고 얘는 현재 1억 3천이에요. 법원의 문건 접수 내역과 송달 내역을 봤을 때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않은 이유와 관계에 있는 어떤 문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2024년 5월 13일자 주식회사 땡땡땡땡 건설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여러분 여기 유치권 신고한 날짜를 보세요. 이 경매 물건이 5월 13일 날 낙찰된 바로 그날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1차 매각기일 당일도 아니고 무려 3차 매각기일에. 암튼 요 유치권 신고 때문에 일단 불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5월 13일 날 갑자기 3차 매각기일에 유치권 신고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여기 6번째를 보시면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계속 했어야 됩니다. 현재 경매 물건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23년 1월 16일입니다.
작년 16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어요. 이 이전부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점유를 했어야지 낙찰자에게 유치권자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소송전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뭐 4분의 1 토막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싸게 낙찰 받아도 유치권자가 이거 유치권 있어요. 저 유치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법원 가시죠. 이렇게 하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사람들이 이 전원주택 경매 물건에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정말 이 유치권이 성립할까? 정말 강제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전에 그 전부터 점유를 했을까? 따져볼 필요는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23년 1월 16일이었고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등기되고 4일인 1월 20일 날 법원에 현황조사서가 작성이 됩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점유관계를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보다 6일 지난 1월 26일, 조사기간은 25일, 26일이네요. 이때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던 이 네이버 지도의 로드뷰를 보면은 이 사진이 2023년 3월 달에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고 2개월 후에 찍힌 사진인데 이 사진에 봐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현수막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고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자세한 것은 서로 따져봐야겠지만 우선 정황상 그래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5월 13일 날 이 유치권자가 저 3억 원 유치권 있어요 라고 신고를 했고 그런데 이 상황은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자기는 빨리 경매를 통해서 이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3차 매각기일에 3억 원 달라고 유치권자가 끼어들었잖아요. 황당하죠. 그래서 올해 7월 10일 날 이 경매 승계인이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7월 10일 날 유치권 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치고 이 쓰여진 내용이 중요해요. 이 양도인인 땡땡땡땡 조합은 원래 근저당권자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 및 시공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요 땡땡 요 조합이 그 금융권이거든요. 요 3억 원 유치권 신고한 사람과 어떻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권 포기각서, 시공권 포기각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유치권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의 낙찰자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 낮은 가격의 원인이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좀 더 볼게요. 이번에는 빨간색 밑줄 쳐놓은 곳을 보세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 요거는 앞에서 말했죠. 건축물 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황당해요. 건축물 배치 평면이 좌우가 바뀌어 사용 승인 전 설계 변경을 득한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설계도대로 안 하고 그걸 반대로 해서 집을 지어놨대요. 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낙찰 받으면은 다시 좌우를 바꿔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좀 명확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관하고 요 거실창의 모습을 보세요. 이 두 개의 집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얘는 거실이 왼쪽에, 얘는 거실이 오른쪽에 있죠? 얘가 맞다고 합니다. 지금 요렇게 짓겠다고 이제 신고를 해놓고서는 데카코마니가 됐죠. 반대로 지어놓은 거예요. 좌우를 반대로 지어놔서 얘는 X, 지금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집 9천만 원짜리 집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요거 다시 설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고요. 여기 왼쪽에 1억 3천만 원짜리 집은 이렇게 설계 변경을 득한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있는 8천만 원짜리 집도 이렇게 좌우가 반대로 됐대요. 그쪽도 설계 변경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집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은 나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 9천만 원짜리 집 요거 낙찰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고 부동산에서 여기 매각기일을 확인해 보면은 요 9천만 원짜리 집이 돌아오는 10월 7일 날 이제 매각기일이 잡혀 있어요. 나 요거 9,400만 원에 낙찰 받아야지 하는데 뭘 하나 또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마을에 요 도로 있잖아요. 도로. 제가 도로를 딱 이렇게 클릭을 한 거예요. 마을길이 있어요. 요 도로. 지금 이 도로가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매각기일이 언제냐? 같은 날 10월 7일 날 얘는 1차 매각기일이에요. 이게 감정가가 1억 9천인데 1차 매각기일이 이번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 도로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전원주택 주인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로인데 얘도 경매에 나온 거예요. 사실 이런 도로는 사실 요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고 이걸 분양하면서 만든 도로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의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항상 현실과 딱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길을 또 낙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찰받아가지고 뭐 심하면은 그냥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 마을 사람들, 요 동네 땅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 좀 비싸게 팔라고 낙찰받는 사람들도 있죠. 진짜 이상한 사람이 요 땅을 낙찰받아서 이 도로를 낙찰받아서 진상을 부리면은 진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동네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도로가 경매에 나온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낙찰받으면 좋은데 아무튼 요거 10월 7일 날 누가 이 도로를 낙찰받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물건 낙찰받는 날 매각기일 날 같이 매각기일이 진행되니까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집을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이 도로를 낙찰받아가지고 막 진상을 부려요. 그럼 골치가 아프겠죠.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땅과 이 땅도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같은 10월 7일 날 매각기일이 잡혀 있는데 얘네들은 또 1차예요. 평당 한 84만원 85만원 정도 감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땅들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땅들은 현재 건물의 기초가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염두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시촌 어게인